저는 클라라 에스피노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년간 지구의 재앙들과 맞서 싸워온 의사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폭로할 이야기는 세상을 뒤흔들 겁니다. 2023년 9월 저는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46m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은 제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냈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지하 도시에서 저는 소름이 돋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냉동고가 끝없이 펼쳐진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가 먹던 밀부터 아틀란티스 대륙의 전설적인 식물까지 인류가 잃어버린 모든 생명의 열쇠들이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게 인류 멸종의 신호탄이었다는 걸 말이죠. 2021년 원숭이 두창이 창궐했고 2022년 동남아 전체가 돼지열병으로 초토화됐어요. 2023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절반이 굶주림으로 신음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열린 UN 긴급회의. 200개국 대표들이 모였지만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때 아프리카 농업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하나뿐입니다. 한국의 봉화입니다. 봉화로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고향 콜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꿔온 커피 농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2023년 아마존 대화제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불덩어리 같은 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성경의 재앙처럼 메뚜기 군단이 몰려왔어요.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여동생 마리아는 기후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장례식에서 맹세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 모든 재앙을 불러왔다고.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봉화까지의 3시간 여정은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마천루드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봉화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거든요. 논밭과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60대 할머니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 이곳이 정말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일까요? 하지만 봉화 시드볼트 입구에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건물 하나였지만 첫 번째 보안 검색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공항 보안 검색처럼 엄격했어요. 두 번째 검색대에서는 망막과 지문을 스캔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혈액까지 채취해서 DNA를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펜타곤보다 더 삼엄한 보안이었죠. 클라라 박사님, 이곳의 보안 수준은 국가 핵심 기밀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안내하던 직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마침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0m, 20m, 30m.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내려갔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하 46m에서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공상과학 영화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공간에 수십만 개의 냉동고가 벽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천장은 대성당처럼 높았고 최첨단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세어보니 냉동고가 구역별로 50만 개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각각의 냉동고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시대의 식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맞았어요. 40대 중반의 냉정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었습니다. 클라라 박사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우리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는 날이 왔네요. 그의 말투에서 묘한 자부심과 복수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게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첫 번째 특별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하 196도 액체질소 탱크들이 거대한 원형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고대 신전의 제단 같았습니다. 클라라 박사님, 여기 보관된 건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전설의 식물들이에요. 그가 하나의 용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어요. 투명한 유리관 안에 금빛 씨앗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밀 품종입니다.
당시 이집트 전체를 먹여 살렸던 신의 곡물이죠. 한 알로 보통 밀의 10배 수확이 가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마야 문명의 전설적인 옥수수예요. 또 다른 용기를 가리켰습니다. 마야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한 알로 10명을 하루 종일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고 해요. 마야 제국이 1000년간 번성할 수 있었던 비밀이죠. 세 번째 용기는 더욱 신비로웠어요. 저건 티베트 히말라야 5000m 고지에서만 자라던 야생보리입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와 6개월간의 가뭄을 견디는 슈퍼 곡물이에요. 현지 주민들은 이걸 설산의 선물이라고 불렀죠. 네 번째 구역으로 이동하자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마귀 초원이었던 8000년 전의 야생 수수입니다. 물 없이도 1년을 버틸 수 있어요. 저건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1만 년 전 이끼류예요.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구했죠?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2019년 베트남의 참혹한 장면이 나왔어요. 메콩델타 지역 논 전체가 벼줄무늬 마른 병으로 누렇게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 베트남 쌀 생산량의 80%가 망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2천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했죠. 영상 속에서 베트남 농민들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긴급 투입한 게 바로 이겁니다. 김 박사가 작은 씨앗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반도 야생벼 1만 년 전 품종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병충해의 저항성을 가진 슈퍼벼죠. 이 유전자를 이용해 3개월 만에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어요. 다음 영상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베트남 농민들이 푸른 논 앞에서 한국 국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모습이었어요.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2번 구했다고 말하면서요. 2021년 에티오피아 영상은 더욱 처절했어요. 아프리카 뿔 지역에 100년 만에 최악 가뭄이 닥쳤던 거죠. 1000만 명이 굶주림 직전이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손을 들었어요. 메마른 땅에서 아이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낸 건 이거였죠. 또 다른 씨앗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야생 기장 5000년 전 품종이에요.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고 영양가는 쌀의 3배입니다. 3개월 후 에티오피아 영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메마른 땅에 푸른 기장밭이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한국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2022년 페루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안데스 산맥 대지진으로 잉카 제국 때부터 내려온 모든 감자 품종이 사라졌어요. 페루 국민들의 주식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하지만 한국이 보낸 건 놀라웠어요. 우리가 1980년대에 수집해둔 잉카 제국 15세기 감자 품종들이었습니다. 페루 사람들조차 잊고 있던 그들 조상의 유산을 우리가 되돌려준 거죠. 페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궁에서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페루 전 국민이 한국에 감사하다며 매년 한국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전 세계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봉화에 온 지 사흘째 갑작스런 재난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당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어요. 비상 사이렌이 울렸지만 연구진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시설은 핵전쟁, 대지진, 쓰나미, 심지어 운석 충돌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지하 깊은 곳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한 구역의 온도가 0.1도 올라간 거였습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수천 년의 유산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즉시 30명의 연구원이 달려갔습니다. 마치 응급실 의료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저기 보세요. 저 연구원은 10년째 밤낮 없이 이 시설을 지키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냉동고 앞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힘내, 친구들. 너희가 버텨줘야 인류가 산다. 제발 버텨줘. 그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달래듯 씨앗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결혼도 포기했어요. 씨앗들이 더 소중하다면서요. 또 다른 연구원은 24시간 내내 모니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3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못 갔어요. 정전 사고가 날까 봐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수호천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시설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지하 60m, 조선시대 유물들이 전시된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500년 전 조선 농민들이 사용했던 종자 보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경건해졌어요. 1594년 정유재란 때였어요. 왜군이 조선 전토를 불태웠죠. 그때 한 농민이 있었어요. 고문서를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농민은 자신의 세 아들이 굶어 죽는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마지막 쌀 한 톨도 씨앗용으로 남겨뒀죠. 왜 그랬을까요? 흉년은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에요. 1636년 정묘호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인조가 인목대비에게 항복했을 때 궁궐의 상궁들은 어전의 쌀을 다 나눠줬어요. 하지만 씨앗만은 지하 깊숙이 숨겼죠. 1950년 한국전쟁 때도 그랬어요. 피난민들이 금부치는 다 버리고 갔지만 씨앗만은 품에 품고 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어요.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신 말이죠. 이 철학이 현재의 봉화를 만든 거예요. 5천년간 이어진 DNA가 오늘날 인류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 후 전 세계 농업 장관들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의 장관들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간다 농업장관 조지 웨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증언을 했습니다. 1980년 우간다 내전 때 반군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씨앗을 불태웠어요.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천년 유산이 하룻밤에 사라진 거니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40년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1970년대에 우간다 씨앗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다고요.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시티 누르알리자는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바보였어요. 조상들이 천년간 키워온 토종쌀 700여 품종을 다 잃었거든요. 경제개발 명목으로 단일 품종만 키우다가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보다 우리 것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자바 왕조시대 쌀까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2022년 알래스카에 2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아메리카 시드볼트를 건설했어요. 봉화보다 10배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참혹하게 실패했어요. 하루 운영비만 300만 달러가 들었어요. 1년 운영비가 한국 봉화 10년 예산보다 많았거든요. 김 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결국 1년 만에 운영비 폭탄을 맞고 문을 닫았죠. 중국은 더 처참했어요. 티베트에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중화 시드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기술만 믿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 손을 전혀 안 대려고 했죠. 하지만 2023년 여름 정전 사고 한 번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6시간 정전으로 20만 점의 씨앗이 한순간에 썩었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전엔 속수무책이었죠. 유럽연합은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50억 유로를 들여 시설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2년 만에 포기했어요.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자신했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홋카이도에 첨단 시설을 만들었지만 태풍 한 번에 무너졌어요. 기계는 만들 수 있어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었거든요. 김 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씨앗을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결국 모든 강대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유전자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모든 야생식물 씨앗을 봉화로 보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의 미래를 한국에 맡긴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주는 원주민 애버리지니들이 5만 년간 키워온 모든 토종식물을 한국에 위탁했어요. 호주 총리가 우리보다 한국이 더 잘 지킬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이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성한 토종 옥수수와 콩을 모두 봉화로 보낸 거예요.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농업 안보를 대한민국에 의존한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생명의 절대 권력자가 된 거죠. 제3주차에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농업부 장관이 봉화를 직접 방문한 거예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장관이 한국 시골 마을에 와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5천년 농업사의 뿌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은 영원히 한국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치 신하가 왕에게 하듯 정중하게 절했어요. 그 다음 날엔 독일 총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의 후임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유럽 전체가 기후변화로 농업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3일 후엔 미국 농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 중서부 농업벨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프랑스 와인의 원조 포도 품종이 한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프랑스 농업을 구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세계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생명력이 진짜 힘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걸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요구하죠. 뭔가요? 바다간 씨앗으로 키운 작물의 10%를 전 세계 기아 지역에 무료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한 사람이 3억 명입니다. 굶주림에서 구해낸 거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주에 김 박사는 저를 시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80m,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극비 구역이었어요. 클라라 박사님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곳의 진짜 비밀을요. 문이 열리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원형홀에 수만 개의 투명한 캡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건 뭔가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식물의 DNA 정보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생명 설계도가 여기 있어요. 각 캡슐 안에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저기 있는 건 1억 년 전 공룡시대 양치식물이에요. 호박 속에서 추출한 DNA로 복원한 거죠. 저건 빙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거대 나무들이고요. 그리고 저건 김 박사가 가장 중앙의 캡슐을 가리켰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전해 내려온다는 전설의 생명나무 DNA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자 보관소가 아니었어요. 지구 생명체의 완전한 백업 시스템이었던 거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나요? 1960년대부터예요. 한국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후 우리 정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생명을 잃지 않겠다고요. 60년간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전 세계 200개국의 비밀 요원들을 파견했어요. 그들은 외교관, 연구원, 교수로 위장해서 각국의 토종 씨앗을 수집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씨앗을 구해오기도 했어요. 이런 비밀 작전이 60년간 계속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100명의 비밀 요원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마지막 야생 식물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달간의 봉화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씨앗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문명의 DNA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DNA를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킨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김 박사는 저를 특별한 의식에 초대했어요.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생명의 날 행사였습니다. 봉화 연구진 300명이 모두 모였어요. 그들이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은 신성했습니다. 오늘도 인류의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연구진이 한 목소리로 맹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박사가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 1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클라라 박사님의 고향 콜롬비아를 되살릴 씨앗들입니다. 아마존을 복원할 수 있는 전설의 나무들이에요. 각 병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생명나무, 치유나무, 희망나무. 이 씨앗들로 아버지의 농장을, 여동생의 꿈을 되살려보세요.
한국의 마음을 담아드려요. 그 작은 병들을 받아들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절망했던 고향에 다시 생명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돌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류의 미래도 없다고요. 이 작은 나라가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이에요. 유엔에서 제가 발표했을 때 200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인류의 생명 수호국으로 공식 인정한다. 한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보다 더 중요한 지위를 얻었어요. 생명안보리 연구의장국이 된 거죠. 작년 노벨평화상도 한국 봉화 연구진들이 공동 수상했어요. 시상식에서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는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없애는 것이다. 한국이 그 일을 해냈다. 전 세계 언론도 한국을 찬양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한국 21세기 노아의 방주. BBC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세계를 구하다. CNN 한국 없이는 인류도 없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도 봉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제목이 더 레스트 호프 코리어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구 반대편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오늘도 300명의 연구진이 묵묵히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현대의 노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